안녕하세요. 원페이지 북입니다. 오늘은 노르베르트 볼츠의 놀이하는 인간입니다. 이 저자는 그 독일계 철학자인 것 같습니다. 흔히 너찌라고 불리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독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메르켈 독일 총리의 반원전주의에 대해서도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블랙스완의 개념에 대해서 옹호하는 입장도 취하고 있는 같은 책에 좀 이질적인 견해를 보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놀이는 왜 인간에게 그토록 중요하며 현대사회에서 그 의미는 어떻게 변하고 있나? 놀이의 본질을 보시면 놀이는 순수한 즐거움의 표현 형식입니다. 과거에는 가치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기독교에 와서 청교도주의, 노동중심의 가치관을 강조하면서 놀이를 경시하게 되었고, 현대 복지사회에서는 쾌락을 추방하고 정치권에선 쾌락에 대해서 적대주의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놀이란 인간 본성의 구원이고 현실보다 더 나은 세계로 안내해주며 건강과 학습을 넘은 삶 그 자체의 즐거움을 제공해 줍니다. 특히 행운의 놀이라는 것은 인간만의 특권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우연성, 우리가 어릴 적에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깍꿍놀이를 했던 것 같은 예측 불가능한 우연성 속에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놀이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고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정도로 현실을 재구성해주기도 합니다. 이제는 놀이를 문화혁명과 학문적 주제로 다뤄야 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놀이에 대해 가지는 부정적인 시각은 무엇이고 이에 대해 저자는 어떻게 반박하는지 보겠습니다. 놀이에 대한 오해 또는 진실을 보시면 현대사회는 학자들은 게임 중독으로 봅니다. 간혹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문화 비평가들은 로마 말기적 퇴폐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정치가들은 사행성 게임은 규제하되 이익은 독점하는 태도를 지닌다고 합니다. 원인은 놀이를 단순 여가 또는 저급의 오락으로 치부하는 시선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놀이를 경시하는 것이 인간 본성의 오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서도 놀고 있네라는 것이 비하적인 이기도 한데 이것은 놀이를 경시하고 있는 인간의 본성을 오해하고 있는 태도다. 놀지 않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거나 자극에 결핍된 상태이거나 공허한 자동기계이거나 좀비화 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놀이의 본질은 미국의 사회학자 윌리엄 토머스가 우리의 삶을 추진하는 4가지 근본적인 소망이 있는데 모험심, 안정감, 인정과 응답 이런 것들이 놀이를 통해서 이러한 인간의 근본 욕망이 충족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놀이는 그 자체로 보상이고 현실을 건드리지 않고도 현실을 전복할 수 있는 유의적인 혁명성을 지닌다라고 표현합니다. 놀이가 현실의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방식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놀이는 통제된 불확실성의 마법입니다. 현실의 불확실성을 보시면 블랙스완처럼 재해나 위기처럼 예측이 불가능하고 우리가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예측이 기후위기로 인해 해마다 점점 더 증가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놀이도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것에 대한 기대와 흥분, 즐거움을 제공해 줍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몰입하고 이것에 대해서 감정이 고양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카지노 게임을 보면 카지노 게임의 위험은 인공 확률이 통제된 것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승패는 확률로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핵심 위험 자체의 쾌락이 아니라 위험을 다루는 나의 능력에 대한 즐거움입니다. 따라서 놀이는 불확실성의 바다에 뜬 확실성의 섬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삶을 단순하게 재구성하고 우연은 자극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놀이란 혼돈을 유쾌하게 길들이는 기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이의 규칙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은 무엇일까요? 놀이의 규칙은 자율적 구속, 자유의 역설입니다. 어떻게 구속이 되었는데 자율적이 될 수 있느냐? 이걸 캔버스의 논리의 미술 작품의 캔버스를 예를 들어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이 작품은 김한규 화백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라는 작품입니다. 이 캔버스는 한계가 있습니다.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이즈가 나와 있는데 이 사이즈 안에 무수히 많은 점들을 찍은 작품입니다. 김한기 화백의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타국에서 조국을 그리워하는 끊임없는 그리움,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 애틋함, 이러한 그리움의 영원성이 제한된 캔버스 안에 펼쳐져 있습니다. 자율적인 구속이라고 할 수 있고 구속 속에서 자유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놀이는 분명한 목표와 내부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칙은 놀이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이것은 현실과는 분리된 또 하나의 세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규칙의 역할은 명확한 질서를 제공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몰입의 정도가 증가합니다. 현실의 복잡성을 놀이의 단순 명료함으로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자율적 구속으로부터 해방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이 그림처럼 깊은 그리움을 느끼는 일종의 해방감, 영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강요하지 않았고 이것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규칙을 지키며 자기 구속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됩니다. 불확실성 대신 확신의 공간에서 몰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는 놀이를 파괴하는 것이고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놀이의 본질적인 조건으로 규칙이 깨지면 놀이는 더 이상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놀이의 순수성은 현실의 자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가능합니다. 현실에서는 없던 명료함과 자발적 몰입을 통해서 인간은 진짜 자유를 체험하게 될 수 있게 됩니다. 스포츠는 놀이의 어떤 본질적인 측면을 가장 잘 보여줄까요? 스포츠는 놀이의 정점이고 경쟁과 위험의 축제입니다. 스포츠란 경쟁과 위험 감수의 정수입니다. 선수는 이기기 위해서 전력 투구합니다. 패배는 변명이 불가능한 것이고 결과로서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전형적인 제로섬 게임 구조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현실에서 경쟁을 하는 것은 회피하거나 이것을 비판하거나 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는 경쟁이 허용되는 유일한 무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럽에서 축구가 유행하는 것은 예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지속되던 전쟁을 형성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더 낫다라는 인정 욕구를 정당하게 실현할 수 있는 일종의 무대라고 할 수 있겠죠. 남성성의 망명지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영웅성이라는 것은 이미 중고품이 되었는데 스포츠에서 다시 소환됩니다. 신체적 대결과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통해서 삶의 긴장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스릴이라는 것은 실력과 우연이 조화되는 것인데 예측 불가능한 전개를 통해서 관중은 박진감을 느낍니다. 단순하게 건강 또는 사회성 증진을 넘는 존재 자체의 매력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 질문입니다. 컴퓨터 게임과 시뮬레이션은 현대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몰입과 어떻게 연결되나를 보시면 컴퓨터 게임은 몰입의 유의 기술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몰입은 플로우로 번역하지 않고 이머전으로 번역을 합니다. 사용자는 현실을 잊고 게임 속에서는 immersion, 침잠하듯이 완전히 몰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정감, being there, 거기 있는, 거기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화면 앞이라는 사실조차 있게 됩니다. 단순한 오락이 아니고 새로운 교육 미디어로서 복잡한 시스템을 탐색하고 문제 해결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이것은 몰입형 학습 플랫폼으로 진화 중이기도 합니다. 게임 디자이너들은 뇌보상 시스템의 해커들로서
끊임없이 몰입을 유도하는 장치, 보상을 설계합니다. 끊임없는 피드백과 보상을 통해서 넌 잘할 수 있어 라는 확신을 줌으로써 몰입을 지속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험하지 않은 위험입니다. 통제된 긴장감이고 현실의 복잡성으로부터는 벗어나서 예측 가능한 위험 속에서 쾌감과 성취감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컴퓨터는 보편적인 장난감이고 인간의 유의 본능을 자극하며 새로운 기술에 대한 친화력을 높이는 매개체가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정치와 미디어는 놀이와 어떤 관련이 있으며 노출증과 관음증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정치와 미디어는 놀이화 되었습니다. 현실의 리얼 엔터테인먼트, 리얼테인먼트라고 할 수 있겠죠. 정치는 퍼포먼스의 무대화로 정치인은 의회보다 카메라 앞에서 쇼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진정성보다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하고 심지어 정치인과 엔터테이너를 합쳐서 폴리테이너라는 단어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미디어는 스타나 독재자를 생성하는 장치로 대중은 논증보다 오락을 더 원합니다. 정치도 논의의 공간에서 쇼의 장르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리얼리티 쇼는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수년 전부터 관찰 예능이 증가된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는 일상적인 감시 장치로 참가자는 자발적인 노출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시청자는 관음증을 만족시키면서 대리 부끄러움으로 쾌감을 느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대본화된 연출이고 미디어는 오락을 위해서 현실을 각색합니다. 진짜 같은 가짜, 가짜 같은 진짜가 혼재하는 것이죠. 결과는 계몽보다 오락이고 대중은 위험 없는 간접 체험을 소비하고 미디어는 현실을 놀이처럼 제공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11번째 계명 놀지어다 라는 주장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며 인간의 행복과 어떻게 연결되냐? 놀이는 인간의 본성으로 양심의 가책 없이 즐겨야 할 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현대 복지사의 문제는 안락함을 추구함으로써 쾌락을 억제하고 결과는 지루함과 불안감이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이른바 자극의 빈곤 현상입니다. 놀이의 역할은 단순한 욕구를 충족하거나 지위를 인정하는 것 이상의 것으로 그 자체로 행복을 위한 창조적인 실천입니다. 본성을 실현하고 통제된 위험을 감수하고 이를 통해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자는 경고, 비판보다는 긍정과 낙관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놀이는 삶에 대한 긍정이라고 보면서 놀지어다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존엄과 자유, 창조와 희망을 향한 선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원페이지 북이었습니다.